이게 사실 돈에 관련된 건데 코 성형 원가가 얼마인가? 자가 연골만 가지고 수술할 경우에는 뭐야? 근데 이거를 내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잠깐 선생님 저 가서 빼고 할게요. 그러고 쭉 찢어가지고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술에 대한 그런 원가를 감히 말씀드리지만 안녕하세요. 코알람TV 진행자가 되어버린 조혜련입니다. 요즘 뭐 쇼츠고 뭐고 안태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느낌이 달라. 내가 의대생이 된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온 김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제 주위에서도 봤는데 병원이 어디냐, 안태환 선생님 진짜 약간 신뢰가 간다, 소개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네네. 우리의 코너를 보고 이렇게 물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좀 실질적인 이야기도 해달라 네네. 라고 해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네. 예, 이게 사실 돈에 관련된 건데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때 요게 이제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또 어느 룰이 있겠지만 네네. 어느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네. 저희한테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코 성형 원가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남는 게 없다. 네네.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좀 믿지 못할 구석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어느 룰을 한도 내에서 얘기를 좀 네네.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 코 성형의 원가, 자기 재료, 예. 자가 연골만 가지고 수술할 경우에는 원가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뭐야? 그럼 어떤 의미냐면 네네. 실리콘을 블럭을 사서 딱 주고 나 이제 이거 사왔으니까 코 성형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실리콘을 쓰면 그래도 실리콘을 사야 돼요. 그러면 재료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소요 재료의 원가가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단서에 자가 연골만 사용했을 경우라고 했죠. 자가라는 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요런데 여기에서 내 연골을 빼는 거죠. 그렇죠. 이 연골도 자기 거고 귀 연골도 자기 어, 거고 이런 자기 연골만 가지고 뭐 콧대도 하고 코끝도 하고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내 거 쓴 거니까. 그렇죠. 재료비는 안 들죠. 재료가 나한테서 나왔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자가 조직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감히 말하지만 재료비는 제로고 뭐 실리콘을 썼다고 하면 실리콘 재료비는 실리콘 사야 되잖아요. 재료로. 그게 재료비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고어텍스를 써서 수술을 한다면 고어텍스를 사야 되니까 그 재료비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들이 필요하죠. 있는 예, 것들이니까 예, 예, 예. 그런 건 논하지 않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못할 때가 있잖아. 그 원하지 않을 때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그 얘기 들었거든. 남의 연골을 갖다 쓴다. 요게 비용이 든다고 얘기 그렇죠. 들었는데. 기증 연골은 비용이 들어요. 네. 기증 연골은 굉장히 비싸요. 진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콧대에 들어가는 실리콘 크기가 이 손가락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만한 연골을 사야 되니까 그건 비싸요. 그거는 가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보통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 양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비싸죠. 기증 연골이 더 비싸요. 그럼 자가를 할게요. 자가가 더 좋습니다. 자가는 누구나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건 여기 이제 귀 연골도 있고 여기 늑연골도 있는데 늑연골은 한쪽에 10개씩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오. 그래서 여기서 3개를 뺐어도 이쪽에서 또 3개를 빼도 되고. 오. 그러니까 뭐 10번 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수술을 12번 하고 오신 분들도 그분도 늑연골은 있어요. 그러니까 늑연골이 여기 흔하게 뭐 8번, 7번 이렇게 제일 많이 빼는데 없으면 6번 빼면 되고 없으면 5번 빼면 되고 네.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 조직이 제일 좋은데
그 환자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원가. 원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술에 대한 그런 원가를 감히 말씀드리지만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이 자갈을 그렇다고 잠깐 선생님 저 가서 빼고 갈게요 그러고 쭉 찢어가지고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테크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혜련 씨도 잘 아시지만 혜련 씨는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일본에서 생활할 때 네. 그 일본말을 잘하고 싶어서 네. 그 목욕탕이나 이런 모든 데 일본어를 붙여놓고 네, 맞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생기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저희 병원에서 같이 많이 있다가 나가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네. 그냥 제가 하는 거를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오. 금방 따라할 것 같고 네. 하지만 본인이 다시 나가서 개원해서 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시간. 어떤 일을 만시간 동안 하면 어느 정도의 그렇죠. 경지에 오른다는 게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지금 안태환 선생님이 이 일을 몇 년 했죠? 제가 거의 28년 정도 해서 5만 시간 아닌가요? 5만 시간. 네, 만 시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네요. 뭐 환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늑하고 그러면 4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냥 2시간씩 잡고 2시간씩 잡고 하루에 뭐 3명을 한다. 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14년이 필요한 거예요. 14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이 했고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든 환자는 다 다르다. 예전에 그 하얀 거탑이라는 그 드라마가 봤어요. 있었어요. 예. 네. 거기서 김명민 씨 나오는 거. 맞아요. 거기서 김영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여기 간 췌담도 암으로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도하면서 한 명도 똑같은 환자는 없었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케이스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고 딱 접근을 했는데 실제 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거 1시간이면 하겠다 했는데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환자들마다 다 흔히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이 케바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맞아요. 그걸 찾아다니면 다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이 기술이 뛰어나고 정성이 들어간 뭐랄까 실력이 되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이야기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넣는 거를 제일 많이 코성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100명 중에 의사 중에 병원에 가면 98명이 다 실리콘을 사용하자고 권합니다. 근데 안태현 선생님은 실리콘 많이 권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실리콘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실리콘을 약간 부작용도 그렇죠. 있고. 실리콘이 한 뭐 10년, 20년 괜찮다고도 부작용이 오기도 하고 물론 평생 괜찮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물질이고 우리 사람은 어때요? 늙잖아요. 노화되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80세까지 괜찮았는데 81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고용물을 안 쓰고 하려고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원하면 실리콘 써서 해드리죠. 근데 네. 실리콘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자가 조직이나 아니면 연골 조직을 선호하는 편이죠.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저희가 코 성형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 좀 답답했던 게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 짧은 코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길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좀 길어지면 내 얼굴이 이렇게 정말 균형이 맞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저는 크리스찬이라 믿지를 못하겠고.
원장님만의 짧은 코 길이를 늘리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요거를 좀 공개해 예, 주시죠. 노하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피가 안 나게 박리를 잘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면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실리콘이 아니라 자가면은 조금 덜하겠네요. 자가 연골인 경우에는 그런 면역 반응은 없죠. 그런데 짧은 코가 구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본인이 코 길이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재보면 4cm를 못 넘습니다. 코가 작은 걸 키우는 게 어려운 거지 오히려 긴 코들은 아주 편안하게 오시면 신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요 피부가. 신현준 씨 잠깐 들어오시죠. 너무 길어서